사고? 형이랑 형수님이? 내 이름은 코우지. 그날 엄마로부터 형네 가족이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둘 다... 미카는? 미카는 무사해?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니 붕대를 감은 채로 멍하니 앉아있는 여자아이가 보였다. 미카야,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사고가 났을 때 뒷좌석에 타고 있던 형수님은 순간적으로 딸을 감싸 안은 모양이다. 엄마가 감싸 안아줬는데 작은 아빠,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된 거야? 나와 엄마는 망연자실한 미카를 끌어안았다. 그 후 둘의 장례식을 끝냈을 무렵에는 미카도 현실을 이해했는지 납골당에 들어간 둘을 앞에 두고 엉엉 울었다. 어른스럽던 미카가 이렇게 큰 소리도 낼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주위 사람들이 놀라 눈물을 닦아주려던 손을 멈추게 할 정도로 목 놓아 울었다. 있잖아 유나야, 미카를 드리고 싶어. 안 될까? 형수 부모님들은 나이 드셨고 우리 엄마 혼자서는 앞으로 키울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내인 유나가 듣더니 당연히 되지 라고 말해주었다. 결혼한 지 5년 차에 아기도 좀처럼 안 생겨 고민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딸이 생길 줄이야. 미카도 작은 아빠네 집이라면 학교도 그대로 다닐 수 있어서 좋아 라며 양자로 드리는 걸 받아주었다. 이렇게 우리는 3명이서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카가 밤중에 울거나 부모 참관 수업이나 운동회가 끝나고 나서는 뭔가 느끼는 바가 있는지 방에 틀어박혀 버릴 때도 있었다. 정말 내가 드린 게 잘한 걸까? 당신은 잘하고 있어. 나도 힘낼 테니까 함께 곁에 있어주자. 그래야겠어. 유나야, 고마워. 정말 너에게 감사해. 우리들의 마음이 전해진 건지 1년쯤 지났을 때는 미카도 점점 마음을 열고 미소를 되찾기 시작했다. 전보다 스킨십도 늘었고 아이답게 떼쓰며 화내는 얼굴도 보여주니 드디어 마음을 열어주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뭔가 위화감이 느껴졌다. 무슨 일 있었니?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이제 잘래.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잘 자렴. 있잖아 유나야, 나 미카한테 뭔가 잘못한 거 있나? 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거든. 당신이 야근도 잦고 돌봐주는 시간도 적어서 외로웠던 거 아닐까? 반성한 나는 되도록 빨리 집에 가려고 노력했고 주말에는 온전히 미카와 시간을 보내도록 했다. 그랬더니 다시 웃는 얼굴이 돌아와서 안심했다. 하지만 장기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끔찍한 광경을 보고 말았다.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습니다. 며칠씩이나 집 비워서 미안... 이게 뭐야? 왜 그러니 미카? 아무것도 아니야. 테이프가 붙어서 힘줘서 떼려고 하다가 빠진 거야. 미카의 머리가 왕창 빠져있던 것이다. 테이프 가지고는 저렇게 안 되지. 설마 학교에서 괴롭힘 받고 있는 건 아니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선생님께 물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대. 다음날 나도 학교에 물어봤는데 담임의 대답은 아내가 말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원인을 알아내기는커녕 가정학대까지 의심받아 곤욕을 치렀다.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미카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사실 이런 방법은 별로 안 좋은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도 빠져가는 머리엔 너무나도 충격을 먹어 달리 방법이 없었다. 미카야, 그거 너가 스스로 뽑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저절로 빠지는 거야? 걱정하지 마. 작은 아빠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없다니 그런 말 하지 말아줘. 나는 네 엄마 아빠한테 너를 훌륭하게 키울 거라고 맹세했단 말이야. 부탁할게.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얘기 좀 해주렴. 작은 아빠가 뭐든 다 할 테니까. 미카, 부탁이야. 한심하게도 말하다 보니 울음이 나와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미카에게 부탁하고 있었다. 그런 내게 미카는 뭔가 결심한 듯 입을 열기 시작했다. 작은 엄마가 그랬어. 엄마랑 아빠가 죽은 건 내 탓이라고.
내가 나쁜 아이라서 하느님이 아빠랑 엄마를 데려간 거라고. 그럴 리가. 착하게 안 굴면 작은 아빠도 죽는다고 작은 엄마가 그랬어. 그래서 나 시험 점수가 안 좋을 때라던가 친구랑 싸웠을 때라던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머리를 잡아당기게 됐어. 그래도 작은 아빠. 아, 미카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기 머리를 다 잡아뜯고 있었던 거구나. 나는 놀랐고 곧바로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 미카를 꼭 안아주고 계단을 내려왔다. 아내에게는 내가 말해야겠어. 미안. 작은 아빠가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유나! 미카한테 이상한 말 한 게 너였더라? 그다지 이상한 말 한 적 없어. 있는 그대로 말한 거지. 뭐가 있는 그대로야! 나쁜 아이라서 부모가 죽었다니 잘도! 잘못한 건 당신이지. 당신이 미카만 신경 쓰니까 그 애가 밉단 말이야. 조금 심술궂게 말한 게 뭐? 유나야, 너 왜 그러는 거야? 당신은 미카가 오고 난 후부터 나는 신경도 안 써줬어. 그 애만 있으면 그걸로 됐으니까. 그래서 나랑 아이 만들 생각이 없어진 거 아니야? 그런 말 한마디도 한 적 없잖아. 왜 그러는 거야? 계속 미카한테 잘해줘 놓고는. 어머님한테 한마디 들었단 말이야. 미카가 있으니까 이제 아기 안 만들어도 되겠네라고. 엄마가? 아이가 생기면 미카는 열등감을 느낄 거야. 코우지도 일부러 안 만들려고 하고 있어. 하여튼 미카한테나 잘해주렴. 네 가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라고까지 하셨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카를 드리는 게 아니었어. 진심으로 말하는 유나 때문에 나도 혼란에 빠졌다. 아니, 잠깐만. 나는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너와의 아기는 지금 당장이라도 갖고 싶어. 미카가 있으니까 이제 애는 필요 없다니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 정말? 지금도 우리 아기 갖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당장이라도 우리 아기 갖고 싶다고 생각해. 유나의 표정이 바로 바뀌었다. 화로 가득 찼던 얼굴이 다시 온화하고 상냥한 얼굴로 돌아온 것이다. 잘못했어. 나 어머님께 들은 말을 당신 입으로 직접 들을 게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당신한테 직접 확인할 용기가 없어서 미카만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미카한테 심한 말을 해버렸어. 정말 미안해. 그 후 얘기를 전부 엿들은 듯한 미카가 내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었다. 작은 엄마, 나 다 알고 있었어. 나한테 무서운 얼굴을 한 건 항상 할머니가 돌아가고 나서였으니까. 할머니가 했던 얘기도 다 들렸었고. 그니까 작은 엄마, 울지 마. 나 화 안 났어. 미카, 미안해. 정말 너무 미안해. 다음 날 우리는 엄마 집으로 향했다. 다 들었어. 유나한테 심한 말 했다며? 내가 자식 낳을 생각이 없다는 둥, 미카한테나 잘하면 될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여자라는 둥. 그래서 맞는 말 한 거잖니? 참 뻔뻔하게도 고이치는 내 귀여운 첫째 아들이고 개딸인 미카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란 말이야. 고이치는 똑똑하고 착한 애였으니까 미카도 분명 내가 예상하는 대로 잘 자라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어릴 적부터 못되게 자란 너한테 애가 생겨서 서열 싸움이라도 나면 미카만 불쌍하잖니. 그러니까 아이 같은 거 만들지 말라고 못 박은 거야. 그깟 일로 유나한테 상처 준 거였어? 할머니 너무해. 할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항상 작은 엄마 울었단 말이야. 작은 엄마 얼마나 착한데. 울리기 나는 할머니 진짜 싫어. 어머, 아가. 네가 잘못 길들여서 미카가 건방지게 자랐잖니. 됐다 이제 헤어지렴. 코우지랑 내가 미카를 키울 테니까
너는 이제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건 엄마고 우린 이사 갈 거야. 영 끊어. 유나와 미카에게 그딴 짓을 한 거 난 절대로 용서 못해. 엄마는 엄청 화냈지만 그냥 무시하고 나는 인사이동 청원을 냈고 그 다음 달에는 이사를 갔다. 미안해. 학교도 전학 가게 되어버렸네. 괜찮아. 나 지금 학교도 좋아. 강이랑 숲에서 노는 거 너무 재밌어. 이사 온 곳은 자연이 풍부한 곳이어서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었고 미카도 예전보다 더 자주 웃게 되었고 머리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이런 나랑 계속 같이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혹시라도 싫어지면 언제든 이혼. 그럴 리가 없지. 나야말로 미안해. 엄마한테서 너를 못 지켜줘서.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너와 미카를 위해서 살 거야. 그리고 또 한 명 더 지켜줬으면 좋겠어. 어? 사실은 아기가... 어? 진짜로? 미카! 네 남동생인지 여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작은 엄마 뱃속에 있대. 진짜? 우와, 기대된다. 아빠랑 엄마랑 나랑 애기랑 내 가족이 되는 거구나. 그치? 미카, 너 방금 아빠라고 엄마라고 불러주는 거니? 응, 앞으로는 그렇게 불러도 돼? 당연하지. 당연히 되지. 고마워, 미카. 참고로 엄마는 전혀 반성을 안 했는지 그 후에 자랑이라도 하듯 우리에게 한 일을 친척들에게 떠벌리고 다녔지만 미움만 사게 되어 결국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고 한다. 친척에게 쌀이나 야채도 못 받게 된 데다 나도 용돈을 끊어버려서 꽤나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 듯하다. 이대로는 삐쩍 말라서 굶어 죽게 생겼어 라고 쓰인 편지가 올 때도 있지만 그냥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있다. 꼭 외로운 여생을 보내길 바란다. 천벌받는 거지 뭐. 우리는 가족끼리 화목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거야. 형수님 꼭 지켜보고 있어줘. 나 미카 아주 멋지게 키워낼 테니까. 내 이름은 카나. 직장에서 만난 마코토 씨와 결혼했다. 나는 초혼이지만 마코토 씨는 재혼이고 애도 딸렸다. 아이 이름은 리리카. 밝고 성격 좋은 중학교 2학년 아이다. 카나 아주머니 요리 진짜 맛있지 않아? 그러게. 이 찜 요리도 진짜 대박이야. 고마워. 디저트로 푸딩도 만들어놨어. 아싸! 남편 뜻으로 일을 그만두고 가사에 전념하기로 한 게 발단이었다. 리리카와 나는 금방 친해졌다. 우리는 즐거운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내가 임신하니 둘의 태도가 바뀐 것이다. 남편은 늦게 들어오고 이유라도 물으면 화내며 손찌검하기 일쑤였다. 리리카는 사소한 일로도 화내며 폭언을 내뱉기 시작했다. 왜 파스타야? 오늘은 찌개 먹고 싶었는데. 아침에 파스타 먹고 싶다고 그랬잖니. 아, 지금은 찌개 먹고 싶다고. 이딴 거 안 먹을래. 다시 만들어 와. 왜 그렇게 바뀌어버린 건지도 모르겠고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가 싶어 고민도 해봤다. 하지만 이유는 금방 알 수 있었다. 낙태할 수 있는 시기도 지났고 이제 카나는 도망도 못 가겠네. 뭐든 다 들어주는 여자 생겨서 좋겠네. 난 드디어 집안일에서 해방돼서 너무 좋아. 그 여자는 밥 하나는 잘 만들고 어른스러워서 뭐든 다 들어주니까 너무 편해. 좋은 노예를 찾아주겠다고 너한테 약속했잖냐. 그 여자 친정 말이야. 부모가 둘 다 죽어서 없다 그랬지? 막말로 일도 그만두게 만들어놨으니까 절대 도망 못 가겠네. 그들은 그저 공짜 가정주부가 필요한 것일 뿐이었다. 어젯밤에 어쩌다 들었어. 당신 나를 가정부로만 생각하는 거지? 갑자기 무슨 소리야. 꿈이라도 꿨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야. 그래도 당신 요새 나한테 차갑게 대하고 리리카도 반항하고 밥도 던지고 그러잖아.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야? 그건 당신이 기대했던 여자가 아니라서 그런 거야. 요리를 잘하니까 집안일도 잘할 것 같아서 결혼했더니 요리 말고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리리카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있잖아.
아니야,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집안일을 못하는 건 움직이면 배가 당겨서. 방금 내 욕했지? 다 들리거든? 배가 땡기는 건 임산부라면 누구나 다 그런 거잖아. 그딴 이유로 대충 할 거면 엄마 자격 없는 거 아니야? 인정받고 싶으면 열심히 하란 말이야. 당신 아빠한테 부양받고 있는 거잖아? 그래, 네가 우리한테 잘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후로 둘은 노골적으로 괴롭혀오기 시작했다. 낙태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났고 애초에 잉태한 생명을 지운다니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이를 다시 찾아서 이혼할까 생각했지만 임산부를 써주는 곳은 없었고 나는 온갖 구박을 받아가며 임신 막달을 맞이했다. 진통 온 것 같아. 병원 좀 보내줘. 지금 TV 보고 있는 거 안 보여? 가고 싶으면 네 혼자 가든가. 어쩔 수 없이 택시를 불러 병원까지 혼자 가 의사와 간호사들의 격려 속에서 딸을 낳았다. 낳았다고 연락하고 기다렸는데 결국 남편은 한 번도 병원에 와주지 않았다. 유일하게 온 연락이라곤 돌아오면 청소랑 빨래랑 설거지 좀 바로 해줘 라는 리리카의 카톡뿐이었다. 그 둘에게 있어 나는 그저 가정부에 불과하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아, 배고파. 밥도 못 만들 거면 여기 있을 이유도 없는 거 아닌가? 이혼당하기 싫으면 빨리 만들어 와. 조금만 기다려. 이제 수유 끝나가. 진짜 당신 답답해 죽겠어. 그따구로 하니까 아빠도 마키네 집에 가서 안 오는 거 아니야. 누구? 마키? 모르고 말해버렸네. 이거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실실 웃는 리리카를 보고 나니 나는 확 화가 났다. 임신했을 적부터 남편의 귀가가 늦고 때로는 회사에서 자고 온다고 안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바람핀 거였구나. 어떻게 된 거야? 바람 폈어? 오늘도 상간녀랑 같이 있다 온 거야? 아, 시끄럽네 진짜. 그게 뭐 어쨌다고. 밥은 언제 만들 건데? 아직 안 차리고 뭐하냐? 진짜 바람핀 거 맞구나. 그럼 어쩔 건데? 이혼할까? 이혼 서류 있는데.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언제든 이혼해줄 생각으로 갖고 있었거든. 야, 쓸 수 있으면 써보든가. 아빠 너무해. 이혼해서 어디 갈 건데? 애 데리고 힘들걸? 길바닥에서 애 키우고 싶지 않으면 닥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 그 둘은 이혼 서류를 들이밀며 번갈아가며 나를 협박했다. 내가 무지개 산후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아빠, 이 매직 안 나오는데 새거 없어? 어제는 잘만 나오더만. 아, 여기다 한번 테스트해봐. 어디? 아, 여기? 잠깐, 하지마. 수유 중인 내 옷을 들추고 등에 쓴 글씨는 무능한 년이었다. 대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야? 이제 됐어. 이런 인생일 바에는 그냥 끝내는 게 낫겠어. 남편과 리리카의 괴롭힘, 그리고 육아로 인한 피로. 내 불안한 마음을 대신 표현이라도 해주는 듯 울음을 그치지 않는 딸. 모든 게 힘들어 참을 수가 없어. 나는 베란다로 나갔다. 여기서 떨어지면 편하게.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봐, 하지마. 그만두지 못해? 아이고, 누가 저 사람 좀 막아봐. 아기까지 끌어들이려고? 무슨 일이 있는 거면 우리가 얘기 들어줄 테니까 진정 좀 해라. 밑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려 나는 정신이 돌아왔다. 보니까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이웃 주민들이 나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내게도 아직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후 밑에 있던 주민들과 경찰이 뛰어올라왔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남편과 딸에게 학대당해서. 무슨 일이야? 경찰? 왜? 카나 씨 뭘 한 거야? 경찰한테 사정을 말하려고 하는 와중에 남편과 리리카가 돌아왔다. 둘 다 밖에 있던 할아버지에게 내가 뛰어내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듣고 나를 째려봤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라는 듯한 눈으로 말이다. 살려주세요. 저 남편과 이 아이한테 심한 괴롭힘을 받아왔어요. 부탁드려요. 살려주세요. 경찰관님, 집사람이 요새 좀 지쳐 있었거든요. 아기가 밤새 울어서 잠도 못 자는 것 같고요. 맞아. 육아 노이로제? 뭐 그런 건가 봐요.
우리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기 만지지 말라고 화내고 손도 못 대게 하는걸요? 그렇다니까요. 좀 도와주려고 해도 손대지 말라고 화만 내서 저희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라고. 경찰관님, 이것 좀 보세요. 저를 마구 때리고 매직으로 이런 글씨도 써놨다고요. 옷을 들쳐 멍과 유성매직으로 쓴 글씨를 보여주니 경찰과 이웃 주민들까지 모두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 후 나는 아기와 함께 보호받아 두 번 다시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다. 경찰이 소개해준 지원센터를 통해 쉼터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 이혼? 나한테 위자료를 내라고? 그딴 걸 받아줄 것 같냐? 위자료를 낼 생각이 없으면 피해 신고서라도 내지 뭐. 당신 경력에 지장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좋으면 그렇게 하자. 지금 나 협박하냐? 피해 신고서 같은 거 내면 내 직장에서의 지위가 어떻게 되겠어? 너도 그 정도는 알잖아. 아니까 말하는 거 아니야. 싫으면 위자료 내라니까? 양육비는 분할로 내도 좋지만 반드시 매달 보내줘.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안 보내면 급여라도 압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이야. 자, 그럼 남은 건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든 하자. 변호사? 그딴 걸 고용할 돈도 없잖아 너는. 허풍 떨지 마. 지원센터 분이 변호사 비용 보조 제도를 알려주셨으니까 내 걱정은 필요 없어. 당신은 그냥 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나 생각하면 돼. 그 후 변호사님이 전력을 다해주셔서 위자료는 한 번에 다 받아냈고 양육비도 매달 받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사실은 피해 신고서를 내서 콩밥이라도 먹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남편은 수입이 끊겨서 양육비도 못 내게 되니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피해 신고서는 안 내기로 한 거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남편과 리리카가 저지른 일은 그때 목격해준 분들에 의해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이웃에게 다 퍼진 듯하다. 리리카는 학교에서 쓰레기 분열하고 놀림받아 방에 틀어박히게 되었다고 한다. 내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게 계기가 되어 남편은 상간녀의 약혼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당했다. 덕분에 가게도 다 기울었다나 뭐라나. 다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그딴 여자랑 결혼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네가 그 여자는 써먹기 좋아서 편하다고 말했잖아.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됐고, 넌 학교나 나가. 남편과 리리카는 싸우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한다. 이웃분이 알려주셨다. 우연히 길에서 본 남편은 야위였고 리리카는 집에 틀어박혀 있어서 그런지 살찌고 피부는 거칠어져 완전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일을 찾고 있던 중 우연히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집 방 하나 비니까 오라고 말해줘서 지금은 룸메이트로 지내면서 육아를 하고 있다. 재택근무하는 친구가 딸을 돌봐주는 덕분에 나는 취업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육원도 찾았으니 앞으로는 딸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도와준 친구의 은혜를 갚기 위해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내 이름은 나츠나. 28살 독신이다. 재택근무로 디자인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쪽은 여동생 희나. 25살이고 전업주부다. 희나의 남편은 토우야라고 하고 내 전남친이다. 너는 내 운명의 상대야. 우리 졸업하고 나면 결혼하자. 응, 나도 네 아내가 되는 게 너무 기대돼. 그런 대화를 대학생 때는 주고받았으나 졸업 후 어느새 토우야는 희나 옆에 붙어 있었다. 미안. 우연히 영화관에서 만났는데 분위기에 취해서 그만. 진짜 미안. 그래도 너보다 희나가 더 예쁘기도 하고 몸매도...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응원해줘. 토우야를 마음에 들어했던 희나가 우연을 가장해 다가간 듯했다. 빼앗긴 당시에는 울었지만 잘 생각해보면 여자친구의 여동생까지 건드릴 만한 남자라는 거다. 결혼해도 분명 바람피겠지. 더 늦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일주일 만에 슬픔을 덜어냈다. 그 후 희나와 토우야는 결혼했고 나는 아직도 독신이다. 희나가 언니는 언제 결혼해? 라고 가끔 짜증나게 하는 일도 있었지만 무시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 일도 재밌고 주위 사람들도 다 좋은 분들이다. 그런 내 인생에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 불쾌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희나가 레온이라고 하는 아들을 맡기러 온 것이다. 언니 맨날 집에만 있고 할 일도 없잖아. 잠깐 레온 좀 돌봐줘.
몇 번이나 말하는데 나는 집에서 일하는 거야. 한가한 게 아니라고. 게다가 레오는 버르장머리도 없는 데다 과자도 여기저기 흘려가며 먹고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그냥 다시 데려가. 애엄마 모임에 불린 거란 말이야. 안 가면 혼자 외톨이 된다고. 그럼 레온도 데려가면 되잖아. 아, 데려가면 시끄러워서 수다에 집중할 수도 없잖아. 부탁 좀 할게. 간다. 마당에 두고 그냥 가길래 절대 안 들을 거라고 그냥 내버려뒀다. 하지만 이웃분이 애가 밖에서 울고 있다고 학대당한다고 신고라도 했는지 경찰까지 오게 되었다. 왜 밖에 쫓아낸 거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세요. 이 애는 제 여동생이에요. 동생이 제멋대로 두고 갔다고요. 그리고 운 적 없어요. 웃기기거리면서 원숭이 흉내는 냈지만요. 여동생분 자녀라면 조카 아닌가요? 가족인데 애 좀 봐주면 뭐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돕고 해야죠. 요즘 경찰들은 이렇게 막 나가나? 짜증났지만 경찰이 눈앞에 있는데 방치해두기도 좀 그랬다. 어쩔 수 없이 레온을 집에 들이고 나서 물건들 만지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말은 죽어도 안 듣는 악마 같은 꼬맹이에게 그런 말이 들릴 리가 없었다. 야, 하지마! 하지마! 가라! 아싸 명중! 다음은 이거. 그만해! 꽃병이나 선반 위에 물건들을 향해 리모컨이나 휴지곽 등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걸 레온이 부순 물건 리스트야. 물어내. 왜? 애가 그런 거잖아. 애가 저지른 일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지. 레오는 언니가 엄청 좋아했던 토우의 아들이잖아. 한 번이라도 사랑했던 남자의 아이인데 귀엽지도 않아?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말고 웃는 얼굴 봐서라도 넘어가 줘. 너 그거 진심으로 하는 소리니? 언니가 그렇게 맨날 무서운 표정 지으니까 토우야한테도 차이고 지금까지 독신인 거야. 더 살갑게 안 굴면 평생 독신인 채로 살다가 승천할걸? 몹시 화가 나 치를 떨고 있던 와중 희나는 레온을 안고 문을 잠가버렸다. 진짜 아무리 동생이라지만 답도 없다. 그 후로도 전혀 반성을 안 한 희나는 한 번씩 레온을 맡기러 왔다. 집에 없는 척도 하거나 애 그냥 두고 가면 아동상담센터에 신고할 거 라고 말하자 화내며 돌아갔지만 말이다. 하지만 어느 날 장보고 돌아오니 뭐야? 풀숲에 숨어있던 레온이 내가 문을 열자마자 집으로 뛰쳐들어간 것이다. 야, 너 이런 거 주거침입죄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밤까지 안 돌아올 거니까 가서 저녁밥 얻어먹으라고 말했어. 나는 카레 먹을래. 아빠는? 토우야는 없어? 아빤 출장 갔어. 아, 빨리 밥 만들어줘. 밖은 벌써 어두웠다. 다시 쫓아내서 신고 들어오면 골치 아프다. 경찰은 도움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나는 레토르트 카레를 데웠다. 아무것도 손대지 마. 고장나면 진짜로 화낼 거야. 그럼 이걸로 유튜브 볼래. 재밌는 거 틀어주면 조용히 있을게. 그건 안 돼. 인터넷 연결 안 돼 있어서 유튜브 못 보는 데다가 애초에 아, 뭐야 재미없게. 되지도 않는 거면 그냥 이렇게. 야, 안 돼. 하지 마. 레오는 노트북을 둘로 쪼개버렸다. 꼴 좋다. 아, 그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됐잖아. 아, 빨리 카레나 내놔. 배고프단 말이야. 지금 무슨 노트북 말이야. 어쩌라고. 웃어? 기분 나쁘게. 머리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엄청 무서운 아저씨 노트북인데 화나면 주먹으로 안 끝날 텐데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렇다. 그건 거래처 사장님이 엑셀이 이상해졌다고 고쳐달라고 부탁해 받아온 것이다. 사장님은 성격은 좋고 일도 성실하게 하지만 겉모습은 엄청 무섭게 생겼다. 희나 벌써 돌아왔네.
레온 데려왔어. 왜? 그냥 재워줘도 되는데. 진짜 언니는 눈치도... 어? 누구야? 당신이야, 애엄마가? 엄마. 뭐야? 당신 누구야? 애는 왜 우는 거고? 당신 설마 애한테 뭐 한 거야? 뭐 한 건 레온이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희나의 얼굴은 점점 새하얗게 질려갔다. 희나가 아무리 멍청하다지만 그래도 남의 노트북을 부순 건 큰일이라는 것 정도는 알겠지. 그니까 그래도 요만한 애가 저지른 일이고 아직 레오는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 아직도 그딴 소리를 내? 사장님 노트북 비싼 거라서 30만 엔은 넘어. 변상하고 사과할 거면 지금밖에 없어. 30만 엔? 나 돈도 없고 남자애는 원래 말썽 잘 피우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 어른이면 그냥 넘어가주기도 하고 그 넓은 아량으로 좀... 쫑알쫑알 시끄럽게 할래 진짜? 애초에 당신 말이야. 내가 여기 오고 나서 한 번도 사과 안 했지? 당신 아들내미도 지 잘못한 거 없다고 거기에 노트북을 둔 사람 잘못이라고 하면서 한마디도 사과 안 하더만. 자식이나 부모나 똑같이 못돼 처먹어가지고는 지금까지 잘도 살아왔네. 죄송해요. 사과할게요. 사과한다니까요. 자, 레온, 너도 빨리 사과해. 사과하면 용서해 주신대. 용서해 준다는 말 한 적 없어, 이 사람아. 제대로 물어내. 부모면 애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란 말이야. 그게 부모 역할 아니야. 그딴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애 엄마라는 말 입에 담지 말고. 민법에도 아이가 제3자에게 준 피해는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나라면 몰라도 사장님 상대로 사과만 하고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각오 단단히 해. 결국 희나는 울면서 집에 있는 돈을 긁어모아 사장님께 전해주었다.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말이다. 그 후 토우야가 출장에서 돌아온 걸 확인하고 나는 희나 집으로 찾아갔다. 보니까 희나는 토우야에게 말 안 하고 넘어가려는 모양이었다. 내가 있었던 일을 다 말하니 토우야는 깜짝 놀랐다. 30만 엔? 변상? 어쩌다 그렇게 된 건데? 애초에 왜 나츠나한테 레온을 맡긴 거야? 널 레온 맡겨두고 뭐 한 거야? 그건 애엄마 모임에서 얘기 좀 나눴어. 애엄마 모임? 어느 애엄마? 너 애 유치원 보낼 때부터 모임 같은 거 귀찮다고 말하면서 아무랑도 친하게 안 지냈잖아. 그니까 그건 그러고 보니 레온을 우리 집에 맡길 때마다 희나 노출 있는 옷만 골라 입던데. 아니 언니 하지마.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 너 설마 바람피냐? 아니야. 아니라고. 바람핀 적 없다고. 알고 보니 희나는 우리 집에 레온을 맡겨두고 어플로 만난 남자랑 놀고 있었다고 한다. 토우야랑 둘이서 뒤져보니 증거가 왕창 나왔다. 결국 노트북은 토우야가 물어주었고 희나는 이혼당한 뒤 위자료를 청구받았다. 나츠나 미안해. 역시 너 같은 성실한 여자랑 결혼했어야 했어. 나 이제 이혼해서 혼자인데다가 레온도 너 좋아하는데 우리 다시 잘해보자. 결혼해줘. 그거 지금 진심이야? 진심이라면 정말 뇌가 어떻게 된 것 같으니까 병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자료를 내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쓴 희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같은 거 이제 필요 없어. 라며 레온의 친권을 포기했다. 레온은 꽤나 충격을 받은 모양이라 예전과 같은 성격을 버리고 집에 틀어박혀 학교도 안 나가는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토우야는 그런 레온에게 꽤나 손이 많이 가는지 한 번씩 도와달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레온 인생까지 떠안고 가긴 싫다. 그래서 차단 후 이사를 왔다. 부모님도 희나가 한 짓에 경악해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친정에도 돌아가지 못한 희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SNS를 보면 여러 남자를 갈아타며 지내고 있는 듯한데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피부도 다 까져 있었다. 앞으로 아는 체도 하기 싫으니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니지만 나는 그 후 그 사장님에게 전부터 좋아했습니다. 동생분을 담담하게 혼내주는 모습에 더욱 반했지 뭐예요. 라는 말을 듣고 사귀게 되었다. 나이 차는 있지만 다정한 사람이라 잘 사귀고 있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내 이름은 하루토다. 32살이고 도쿄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다. 작년에 내 집 마련을 한 나는 집 상환금과 우리 가족의 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매일매일이 야근이라 항상 지쳐있지만 집에 가면 언제나 나를 반겨주는 가족이 있기에 기운이 났다. 아빠, 오셨어요? 왔어요? 나왔어. 자, 린, 선물이다. 뭐지? 열어볼래? 엄마 놀이 세트? 이걸로 아빠랑 신나게 놀자. 아빠, 리는 이제 유치원생이 아니에요. 요즘 학교 친구들은 다 리사 인형을 갖고 논다고요. 리사 인형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래요. 그치만 린, 아빠가 린을 위해 사오신 거니까 감사하다고 해야지. 네, 감사해요, 아빠. 아, 미안해. 린이 갖고 싶은 장난감이 아니라서. 아빠가 다음에 꼭 사줄게. 진짜? 아빠 최고! 리는 착하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줄게. 하는 수 없이 내가 엄마 놀이 같이 해줘야겠네. 이렇게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한 가정의 기둥으로서 나름 열심히 노력 중이다. 나는 그 다음 날도 첫 차를 타고 출근했다. 내 월급에 맞춰 집을 구하다 보니 외곽에 있는 집을 사게 되었고 출근은 전철로 1시간 반이 걸린다. 아, 힘들어.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힘내서 일하러 가자.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야, 너 그거 들었어? 이 녀석은 내 동기 코우타다. 서로 친해서 자주 술 한잔 하러 가기도 한다. 코우타는 회사 일이라면 가심 뉴스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회사의 정보통이다. 뭔데? 새 과장님이 오신대. 뭐? 갑자기 왜? 명목상으로는 인사이동인데 사실은 전철에서 여자들을 희롱하다 들켜서 강등됐나봐. 대박. 넌 진짜 모르는 게 없구나. 내가 모르는 게 어딨어. 다 알지. 그리고 아침 조회 시간에 새로운 과장님의 인사가 있었다. 이번에 과장을 맡게 된 사토다. 나는 헤드헌팅으로 다른 회사에서 이 회사로 오게 됐다. 다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즉, 이 회사를 바꾸기 위해 오게 된 것이다. 내가 이 회사를 점차 바꿔나갈 테니 다들 잘 부탁한다. 우와, 왠지 역대급 빌런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치? 그리고 우리의 느낌은 적중했다. 사토 과장님, 기획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응? 아, 한번 볼까? 이 기획의 스킴은 뭐지? 네? 스킴 말이야, 스킴. 나한테 이 기획안을 가져왔다는 건 생각한 스킴도 있다는 거잖아. 스킴이 뭐죠? 그런 것도 몰라? 아, 정말 이 회사 직원들은 수준이 다 엉망이군. 이런 건 기본이었다. 되물으면 바로 화부터 내니 뭘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모르는 채로 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하루가 반년 정도 이어졌다. 자네, 네, 무슨 일이시죠? 이 프로젝트에 자네를 어사인했으니까 에비던스를 가지고 자료 한번 만들어봐. 네? 리소스는 비어있겠지? 만약 리소스가 비어있지 않다면 태스크를 비워둬. 그게... 아, 맞다. 오늘 오후에 회의할 어젠더는 자네가 정리해두기로 했던가? 혹시 아무도 안 할 것 같으면 자네가 좀 해주게. 잠시만요, 사토 과장님! 왜? 지금 내가 한 말 중에 어려운 말이 있었나?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거의 다... 뭐? 거의 다? 나도 자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코우타한테도 다 전달한 사항이니 서로 놀리지들 말고 공유하도록. 아, 네. 그 말을 남기고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갔다. 내가 공부를 더 해야 하나? 나 지금 우주인이랑 말하고 있나? 싶을 정도였다. 사토 과장님의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 나는 코우타에게 물어보러 갔다. 있잖아 코우타, 사토 과장님이 일을 지시하셨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너한테도 전달했다고 하시던데 나도 좀 알려줄래? 아, 나도 잘 모르는데. 뭐? 자꾸 영어를 섞어 쓰니 알 수가 있어야지. 그치? 되물으면 화부터 내고 말이야. 회의 전 과장님의 지시를 다시 물어보기 위해 찾아갔지만 과장님은 자리를 비워두고 오지 않으셨다. 몇 번이나 전화도 해봤지만 전화도 안 받으셨다. 그리고 회의 직전 드디어 돌아오셨다. 사토 과장님, 방금 지시하신 건 말인데요. 하루토 전에 오늘 회의의 어젠더는 다 정리해두었겠지?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아직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뭐? 뭐라고? 리마인드도 시켜줬잖아. 자네 아주 무능한 사람이군. 됐어. 자네는 이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그렇게 일할 바에야 그냥 화장실 가서 청소라도 하지 그래. 그리고 그날은 진짜 하루 종일 화장실 청소만 했다. 난 앞으로도 저 과장님 밑에서 쭉 일해야 하는 거구나. 퇴근 시간이 돼서야 겨우 화장실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카토 과장님은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재빨리 퇴근하셨다. 나는 그때부터 못한 업무를 시작했고 막차 시간에 맞춰 겨우 퇴근할 수 있었다.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당장이라도 쓰러져서 잠들 것 같아. 내가 여기 도착하자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다. 승강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웃고 있었다. 누군 이 시간까지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다들 편하게 사네. 술에 취한 사람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최대한 안 엮이려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내 쪽으로 점점 다가왔다. 젠장, 얘나 쟤나 실력들이 다 개차반이구만. 직원들 관리하기가 이리도 힘들어서. 응?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오, 자네는 개차반 대표 하루토로구만. 아,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마 했는데 사토 과장님이었다. 넌 말이야, 업무를 할 때 커밋먼트가 없어서 문제야. 잘 알겠어? 아, 네. 그니까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 주겠어. 오, 딱 좋은 타이밍에 전철이 오는군.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내가 과장님 옆을 지나가려고 하자 스승은 제자를 천길의 깊은 골짜기로 떨어뜨리는 법. 어서 기어 올라와봐. 과장님은 나를 밀쳤고 나는 선로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러다 열차에 치이겠어. 간발의 차이로 기관사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고 덕분에 나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카토 과장님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라져 있었고 영무원은 나를 보호하러 와줬다. 그리고 나는 다음날 오전에 반차를 내고 경찰서를 찾았다. 출근을 하지 않자 과장님께 전화가 왔고 경찰서에 왔다고 말하자 자수라도 하러 간 거냐고 했다. 그리고 오후에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지? 뭐야, 자네 자수하러 간 거 아니었어? 다른 직원들한테도 자수하러 간 거라고 말해뒀는데? 네? 자네 치안이잖아. 제가 치안이라뇨? 그런 적 없습니다. 사토 과장님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오는 길입니다. 뭐? 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벌써 잊으신 건가요? 어제는 취하셔서는 저를 밀어 선로로 떨어뜨리셨잖아요. 내가 그럴 리가 없지. 에비던스는 있는 거야? 확실한 로직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라고. 에비던스가 증거란 뜻이죠? 오, 공부 좀 한 모양이군. 그렇지. 자네 그 거짓말이 나한텐 아주 낮은 프라이오리티란 말이야. 이제 자네 이야기는 끝내도록 하지. 조만간 경찰이 에비던스가 될 만한 걸 찾아줄 겁니다. 어딘 마음대로 떠들어봐. 하지만 정말 경찰은 사토 과장을 체포할 수 있을까? 나는 조금 불안해졌다. 그때 승강장에 사람이 몇 명 없었잖아. 너 무슨 일 있었어? 사실은 나는 코우타에게 모든 사실을 얘기했다. 세상에... 아! 야, 어쩌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뭐? 어떻게? 그리고 정말 증거를 찾아주었다. 나와 코우타는 회의실에 있던 사토 과장님을 불러냈다. 뭐야? 여기까지 날 불러내다니. 스케줄이 많이 있으니 간단히 말하도록. 에비던스를 찾았습니다. 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에비던스가 있을 리 없잖아. 여기 이 동영상이요. 그리고 나는 핸드폰으로 과장님이 나를 민 순간을 찍은 동영상을 보여줬다. 뭐야 이 동영상은? 과장님, 어제 경리인 키무라 씨랑 같이 술 마셨죠? 제 정보력은 무시 못하거든요. 과장님이랑 키무라 씨가 불륜 사이인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난 그런 적 없네. 시침이 떼셔도 소용없어요.
이미 과장님이랑 키무라 씨가 호텔에 들어간 사진도 입수했거든요. 이 동영상은 키무라 씨가 찍은 거예요. 취한 사토 과장님의 모습이 귀여워서 찍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피곤하고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다시 잘 생각해보니 승강장엔 과장님 말고도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게 키무라 씨죠? 키무라 씨가 전부 이야기해줬어요. 사토코가 대체 왜?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더니 바로 싫다하더군요. 젠장! 그럼 저는 경찰서에 가볼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잠깐만! 제발 용서해주게! 보틀넥은 하루빨리 처리해야죠. 보틀넥? 그것도 모르세요? 당신 이야기요. 이 사회의 보틀넥이 바로 당신이에요. 그럼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지키지 않은 벌을 받으러 가보실까요? 영어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건 바로 제가 할 말이죠.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나는 경찰서를 향했고 동영상과 키무라 씨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사토 과장님은 곧바로 체포되었다. 당연히 회사에서도 잘렸다. 분명 지금쯤 깜빵 안에서 자신이 맡은 태스크를 묵묵히 해내고 있겠지. 그 후 나는 아빠, 다 들었어요. 악당을 물리치셨다면서요? 멋있다. 그래도 당신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아, 리사 인형 사오는 걸 깜빡했네. 다음에 사주세요. 니는 아빠가 살아 돌아와줘서 너무 기뻐요. 우리 딸린 사랑해. 잠깐만요. 아빠 내려주세요. 나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베스트 프랙티스를 목표로 살아갈 것이다. 내 이름은 유나. 중졸로 일하고 있는 25살이다. 그래도 활력만큼은 자신 있다. 고등학교는 자퇴했다. 이혼 후 집을 나간 아빠가 양육비를 들고 튀어버린 게 원인이었다. 엄마로부터 학비를 못 내준다는 말을 들어 어쩔 수 없이 자퇴하게 되었다. 켄지만큼은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싶어. 취직할 때 중졸이라고 하면 누가 받아주려고 하겠어. 엄마는 학교를 그만둔 내게 동생 학비를 벌어오라고 말했다. 내가 항의하자 그럼 집을 나가라고 말하길래 나는 어쩔 수 없이 선배 백으로 취직해 일하게 되었다. 그게 17살 때의 일이다. 학교는 폐쇄적이고 답답하다고 생각한 내게 있어 직장은 즐거운 곳이었다. 물론 싫은 일도 엄청 많았다. 하지만 노력을 인정받거나 멋진 선배에게 점심을 얻어먹거나 동료들과 휴일에 같이 놀거나 하는 것이 너무 재밌었다. 그런 생활을 보내다가 만나게 된 게 코우타다. 동료에게 소개받아 같이 놀게 된 게 계기다. 코우타는 엄청 다정해서 나는 순식간에 반하고 말았다. 좋아하는 축구팀도 같았던 터라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고 2년 후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 사이 동생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가게 되었기에 엄마도 나를 막아서거나 하진 않았다. 드디어 나는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 너 대학은 어디 나왔니?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고요. 아니, 그럼 중졸이란 소리야? 안 돼. 편부모 자식의 중졸 며느리라니 절대 안 된다. 머리도 나쁜 교양 없는 여자를 집에 들인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 시어머니가 꽤나 성가신 분이었던 것이다. 남편이 말하길 본인이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하고 남편의 누나는 시어머니와 자주 부딪혀 성인이 되자마자 어딘가로 가버려 소식도 모른다고 한다. 하지만 다행히 시댁은 꽤나 멀리 있어 시어머니와 마주친 건 상견례와 결혼식이 전부였다. 떨어져 살면 그렇게 피해보는 일은 없겠다 싶었지만 애는 생겼니? 낳고 나면 헤어져라. 너가 키우면 멍청한 애로 자랄 거 아니야. 내 생일인데 선물은 아직이니? 시어머니 생신 선물 챙기는 것 정도는 상식이란다. 정말 편부모의 중졸은 상식도 몰라서 어떻게 살아간다니? 회사에서 돌아올 때마다 음성사서함에 이런 욕들이 잔뜩 들어있었다. 처음에는 짜증도 났고 상처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그게 일상이 되니 오히려 우습기까지 했다. 어머님 오늘도 음성사서함에 욕을 한가득 채워 보내오셨어. 참 할 일도 없는 분이신가 봐. 또? 정말 미안해. 그런 거 듣기 거북할 텐데. 바로 지워버려도 돼. 처음엔 좀 그랬는데 요즘엔 오히려 재밌더라. 오늘은 동거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말하는지 세고 있었다니까. 회사에서 우울한 일이 있어도 이걸 들으면 너무 웃겨서 지우기가 아까워서 말이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그래도 정말 짜증나면 전화선 확 빼버려도 돼. 가끔은 남편과 함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휘력도 딸리면서 고작 3분 사이에 동거라는 말을 10번이나 하셨어 하면서 맥주를 손에 들고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시어머니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큰 피해 없이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되어 결국 피해를 입고 말았다. 그날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는 장례식을 위해 시댁으로 향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심지어 내 컨디션이 나빠진 것도 있어 시댁에서 자고 가게 되었다.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 엄마가 시비 못 걸게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고마워.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잠도 부족했는데 장례식장에서 계속 긴장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 내일은 좀 나아질 것 같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결국 다음 날이 되어도 낫지 않았고 나는 열이 난 채로 방에 누워 있었다. 남편이 계속 곁에 있어줘서 안심하고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목이 아파서 젤리나 푸딩 같은 거 먹고 싶어. 이 집에는 그런 거 없을 텐데. 지금 엄마 외출해서 없으니까 잠깐 나가서 사올게. 혹시 엄마가 돌아와도 그냥 상대하지 마. 알겠어. 그 후 나는 핸드폰을 만지며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눈길에서 어떤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완전 정체되어 버렸다고 아직 1시간은 걸릴 것 같다는 전화가 왔다. 뭐 어쩔 수 없지. 멍하니 핸드폰만 보면서 기다리고 있던 때였다. 아가, 죽 좀 만들어 왔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너 깰까봐 조용히 들어왔지. 하여튼 자, 죽 좀 먹자. 감사합니다. 거기 놔주세요. 식으면 먹을게요. 뜨끈뜨끈한 걸 넘어서 냄비째로 펄펄 끓는 죽을 보고 나는 얼굴이 굳어졌다. 이딴 거 먹으면 입안이 다 까지고 난리 난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냄비를 두고 가려고 하지 않으셨다.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지. 자, 얼른. 몸도 따뜻해질 게다. 아니. 죽을 한 숟갈 뜨더니 곧바로 입에 갖다 대버린 것이다. 그만. 너무 뜨거워 손을 들어 올리는데 뭔가가 손에 세게 닿았다. 보니까 그건 냄비를 올린 쟁반이었다. 세게 튕겨나간 냄비에서는 뜨거운 죽이 다 쏟아져 나왔다. 시어머니를 향해서 말이다. 뜨거워. 괜찮으세요?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 엄마! 사태를 파악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엄마 라며 화가 난 남편이 들고 온 것은 다라이였다. 여기에 얼굴 집어넣어. 시어머니는 다이빙이라도 하듯 다라이에 담긴 물에 얼굴을 담갔다. 그 후 시어머니는 엄청 화가 나 근처에 사는 친척들 집으로 갔다. 친척들은 비교적 상식적인 분들이지만 시어머니가 화상을 입어서 그런지 시어머니 말을 그대로 믿고 화가 잔뜩 난 채로 들이닥쳤다. 유나씨, 모처럼 만들어준 죽을 뒤집어 엎었다면서? 먹는 걸 가지고 장난치다니 못돼 먹은 며느리 같으니 어머님께 사과하렴. 그래, 사과해 이 못된 기집애야. 저는 분명 식으면 먹는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억지로 먹이려고 하셨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손을 올리다가 쏟아져서. 유나가 먹을 걸로 장난칠 만한 여자로 보여? 삼촌이랑 외숙모도 엄마가 하는 거짓말 믿지 마. 너까지 이 여자 편드는 거야? 멍청한 중절 아내랑 같이 살더니 너까지 멍청해졌구나. 이제 이런 여자랑은 헤어져라. 이혼하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렴. 내가 중졸이란 걸 알고 친척들도 수근대고 있다. 어차피 시어머니 친척들도 학력만 듣고 판단하겠지. 바보 같아진 나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여기 증인이 있어요. 증인? 무슨 소리야? 녹화라도 했다는 거니? 녹화는 안 했어요. 하지만 본 사람이 있죠. 본 사람? 도대체 무슨... 화면 너머에는 4명의 여자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이쪽을 보고 있었다. 어머님이 죽을 들고 오셨을 때 저는 회사 사람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때마침 회사가 점심시간이라 혼자 쉬어서 미안하다고 전화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증언 좀 해주실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화면 너머에서 다 봤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경찰에 신고하실 거면 저희가 증언할게요. 라고 입을 맞춰 얘기해왔기 때문에 이래도 제 잘못이라고 하실 건가요?
참 토키코 씨,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깜빡 속을 뻔했네. 우리까지 끌어들이다니 정말 못됐어. 너랑은 이제 연끈을 난다. 쌀이랑 채소도 이제 안 줘. 엄마한테 뭐라 하는 건 좀 이따 하고 두 분 다 유나한테 사과 좀 하시죠. 처음 들어보는 무서운 목소리로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까지 떨렸다. 그 후 친척들이 사과해 주셔서 용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내 잘못 아니야 라며 우기셔서 결국 절연하게 되었다. 앞으로 2번 다시는 여기 안 올 거고 만날 일도 없을 거야. 엄마랑 있으면 유나한테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집 전화도 없앨 거니까 연락해봐야 소용없어.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네 부모잖아. 육친이라고. 소중한 사람이잖니? 부모를 소중히 여겨야지 아들. 이런 중졸 여자랑은 그만 이혼하고 다시 엄마랑 살자. 시어머니는 끝까지 울고 매달렸지만 우리는 무시하고 돌아갔다. 가기 전에 남편은 금고를 열고는 이거 유나 입 대인 거 치료비로 쓴다. 싫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게 라고 말하고 500만 원을 꺼내갔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차를 쫓아왔지만 눈길에 미끄러지고 말았다. 백미러로 살짝 보니 도로에 넘어진 시어머니는 조금의 미동도 없었다. 에이, 설마 어머님 그 후에 어떻게 되신 걸까? 삼촌이 그러는데 머리를 부딪혔는데도 아주 쌩쌩하시대나 봐. 다행이다. 다행은 그때 천국에 계신 아버지가 데려가시면 좋았을 것을. 그래도 살아있어서 재밌는 꼴도 봤대. 남편이 말하길 그때 일이 소문으로 쫙 퍼져서 시어머니는 이웃집 아이들에게 나쁜 마귀알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이웃들에게 뭐야 그딴 별명은? 이라며 행패를 부린 시어머니는 경찰에 잡혀가 곤욕을 치렀는데 거액의 합의금을 내느라 집을 팔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부둣가에서 넋이나가 앉아있는 게 목격된 이후로는 완전히 행방불명이란다. 우리는 혹시 몰라 이사를 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 아기도 생겨 곧 출산 예정이다. 앞으로는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내 이름은 마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쭉 뚱뚱했다. 이런 내 모습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어 결혼해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남편 카즈키는 출장이 많아 집을 자주 비우지만 정말 다정하고 집에 있을 때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는 훌륭한 사람이다. 초등학생인 코우타는 밝고 건강한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엄마, 생일 축하해. 이거 아빠랑 같이 만들었어. 우와, 맛있겠다. 많이도 만들어줬네. 고마워. 이건 내 선물이야.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가사든 아르바이트든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우와, 꽃 예쁘다. 고마워 당신. 너무 기쁘다. 어떤 불편한 점도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유일하게 문제가 있다면 친정에 살고 있는 여동생 세이라 정도다. 예전부터 나를 돼지 뚱땡이라고 부르며 업신여겨온 세이라는 자신보다 내가 먼저 결혼한 것이 너무 안 입고 왔나 보다. 언니 남편 진짜 멀끔하게 생겼는데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다니 언니 정말 좀 이상해. 코우타는 애가 너무 수수하고 재미가 없어. 언니네 가족 싹 다 촌스러운데 부끄러워서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소개를 해. 볼 일이 있어 친정에 갈 때마다 그런 욕을 해오는 것이다. 가짜나서 무시하고 지냈지만 안녕, 나도 보러 왔어. 아까 코우타 달리기 하는 거 봤는데 꼴찌더라. 춤도 너무 못 추고 정말 형편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 일부러 운동회나 학예회를 보러 와서는 듣기 거북한 소리나 하는 것이다. 엄마가 꾸짖기도 했지만 속위에 경일기였고 세이라의 횡포는 멈추지 않았다. 학예회 가서 봤는데 코우타 차례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더라. 빵 터졌잖아. 주연도 못하다니 내가 다 부끄러워. 언니는 잘도 코우타 같은 애를 키우고 있네. 나였으면 못 견디고 버렸을지도 몰라. 굳이 찾아와서 그런 말이나 하니? 민폐 끼치지 말고 당장 돌아가. 뭐? 기껏 와줬더니만 감상 정도는 말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으면 거기 자라있는 잡초한테나 하던가. 나는 듣기 싫으니까. 잘 가. 있어봐.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언니네 지금 집 짓고 있지? 그거 완성되면 좀 빌려주라. 뭐? 집을 빌려달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나 지금 사귀는 남자 있잖아. 소마라고 하는 앤데 결혼할까 해서. 근데 소마는 수줍음이 많아서 좀처럼 프로포즈도 안 해준단 말이야.
그거랑 집이랑 무슨 상관인데? 언니 새 집에서 신혼놀이 하다 보면 소마도 분위기 봐서 프로포즈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어이가 없어서. 고작 그런 이유로 집을 빌려주고 싶진 않아. 게다가 나랑 내 아들 욕은 잔뜩 해놓고 잘도 집 빌려달라는 말이 나오는가 봐? 기가 차서 진짜. 돌아가 빨리. 세이라는 거진 1시간 가까이 난동을 피웠지만 무시했더니 포기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소방차? 설마 우리 집이 타고 있는 건가?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 온 지 며칠 후 알바가 끝나 집에 오니 집 주변이 어수선하다. 자세히 보니 소방차가 몇 대나 와 있었다.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번쩍번쩍했던 새 집이 타고 있는 것이었다. 아니 도대체 왜? 세일아, 뭐야 이거?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여 다가가 말을 걸었다. 세이라와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둘 다 속옷 차림으로 몸을 떨고 있다. 너 설마 내가 없는 동안 집에 들어갔니? 뭐 한 거야? 미안하다고. 신혼놀이 좀 하려고 했을 뿐인데. 진짜 미안하다고. 잠깐만. 코우타는? 코우타는 어딨어? 학교 마치고 돌아왔을 텐데. 코우타는? 열려있는 현관 안에서 코우타의 신발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머리가 새하얘졌다. 세이라, 코우타 어딨어? 떨리는 손으로 세이라가 가리킨 곳은 1층 방의 옷장이었다. 아니 설마 저 안에 있는 거야? 어머님, 들어가시면 안 돼요. 소방관이 막아서는 걸 뿌리치고 난 정원에서 창문을 깨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연기는 조금 들어왔지만 불까지는 번지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옷장 문을 열었다. 코우타! 엄마. 손발이 묶여있는 코우타가 나와 나는 안도와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라와 정신이 없었다. 그 뒤로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나중에 이웃분에게 들은 얘기로는 나는 엄청 무서운 목소리로 세이라와 옆에 있던 남자를 호통친 후 손바닥으로 뺨을 연신 후려쳤다고 한다. 구급차로 이송된 코우타는 다행히 손발에 약간의 상처는 있었지만 무사했던 터라 금세 다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집에 갔더니 이모가 있었어. 그리고 모르는 아저씨도. 근데 둘이서 빨가벗고 놀고 있어서 돌아가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여기서 조용히 있으라면서 옷장에 나를 넣어버렸어. 세이라는 엄마한테 줬던 열쇠로 우리 집에 침입한 듯하다. 열쇠는 금고에 넣어 숨겨뒀는데 그걸 금고채로 부수고 꺼내가다니. 세이라, 나는 네가 한 짓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거야. 그렇게 화내지 마. 내가 잘못했다니까. 미안해. 사과할 테니까 용서해줘. 그냥 안 넘어갈 거라 했잖아. 아들을 죽게 만들 뻔하고 집을 태워먹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 경찰에 고소할 거야. 안 돼. 경찰한테는 말하지 마. 그럼 무서운 곳에 가기 싫단 말이야. 당연한 소리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야, 소마씨. 예? 나는 세이라한테 호텔 대신에 공짜로 쓸 수 있는 집이 있다는 말 듣고 따라간 게 다예요. 그딴 변명이 통할 것 같아? 소방관이 담배로 인한 부주의가 원인이라고 담배 꽁초가 있던 침실이 가장 많이 탔다는데 누가 그런 거야? 얘야. 얘가 피운 거야. 뭔 소리야, 네 잘못이지. 재떨이가 없다고 말했더니 이거 쓰라면서 대충 아무거나 들고 왔잖아. 아무거나라니? 수납장 위에 있던 하얀 액세서리가 담겨있는 거요. 그거 종이로 된 상자였잖아. 담배를 거기에 두면 당연히 불탈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 보이긴 하지만. 뭐가? 사실 따지고 보면 언니가 제일 나쁘지. 그때 그냥 알았다고 하고 집 빌려줬으면 몰래 들어갈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너 아직도 그런 소리 할 거니? 너네들 때문에 코우타가 죽을 뻔했잖아. 용서 못해. 부모로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엄마까지 왜 그래?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저 침실이 살짝 탄 것뿐이잖아. 그리고 코우타도 무사했자. 엄마의 귀싸대기가 제대로 들어가 세이라는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그 후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왜 우리가 경찰에 잡혀가야 돼? 사과했잖아. 그리고 위자료라니? 화재보험으로 다 받았을 거 아니야. 돈 받아서 공짜로 집도 수리했으면 그걸로 된 거잖아. 왜 나까지 끌어들이는데? 나도 화재가 나서 큰일 날 뻔했잖아. 나도 피해자라고. 코우타랑 우리 집에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너네 둘 다 가해자야. 계속 소란 피울 거면 지금 바로 경찰 부를게. 그니까 사과하고 있잖아. 봐달라고.
깜빵 들어가게 되면 내 인생 다 끝나는 거잖아. 나는 언니랑 다르게 얼굴도 예쁘단 말이야. 이딴 일로 전과자가 되긴 싫다고. 나라고 전과자 되고 싶은 줄 알아? 고소 취하해. 애초에 애를 옷장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한 건 얘란 말이야. 난 잘못이 없어. 뭐? 내 탓하지 마. 코우타가 눈치 없이 집에 들어온 게 잘못이지. 우리가 있는 걸 알았으면 상황 파악 좀 하고 공원이라도 가면 됐을 것을. 진짜 언니의 아니랄까봐 멍청. 아! 야! 만지지 마. 너무 시끄럽게 해서 경찰을 불렀더니 둘 다 끌려갔다. 그 후 둘은 실화죄 및 감금죄, 상해죄로 기소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그 죄질이 너무 나빠 징역형에 처해졌다. 1년 후 출소한 둘은 당연히 직장을 잃고 각자 집에서도 쫓겨나 매우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다 너 때문이야. 네 탓이지. 출소 후에 우연히 술집에서 만난 둘은 마주치자마자 엉겨붙어 싸워 세이라는 얼굴에 큰 흉터가 남았고 소마는 다리와 손에 마비가 생겼다고 한다. 집에서 쫓겨난 걸 불쌍히 여겨 지내게 해줬던 친척이 이제는 정도 다 떨어졌다고 남편에게 푸념을 늘어놓아 알게 된 이야기다. 우리는 복수라도 당할까봐 무섭고 호우타도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집에서 살기 싫어할 것 같아 집을 팔고 이사를 갔다. 화재보험 덕분에 탔던 곳은 수리했고 신축이라 금방 팔려서 다행이다. 물론 가격은 꽤 깎였지만 그 부분은 세이라한테서 받은 위자료로 메꿨다. 세이라가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돈을 인출시켜 내 계좌에 보내줘서 망정이지. 빈털터리에 얼굴에 흉터만 생긴 세이라는 지 자랑인 미모로 먹고 살던 일에서도 거부당했다던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강변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봤다고 지인이 알려줬지만 뭐 내 알 바 아니다. 우리는 이사간 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 다행히 코우타는 화재로 인한 트라우마 없이 매일 건강히 지내고 있다. 많이 무서웠지. 미안해. 앞으로는 2번 다시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엄마가 최선을 다해 지켜줄게. 가족끼리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내자.